안녕하십니까. 엑쇼스의 알테라 FA를 맡고 있는 함석필이라고 합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알테라의 빅보드를 이용한 빅보드의 사이클론 4 디바이스를 이용한 비디오 시스템 따라하기 강좌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100% 따라하기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가지고 계신 알테라 툴에서 일부 유료화된 IP들이 있어가지고 100% 따라하기 과정은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전체적인 맨땅 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으로 하나씩 올려가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블럭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 블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아젠다는 전체적인 알테라 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알테라 툴을 알지 못하고서는 알테라 툴의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테라 툴은 기본적인 베릴로그나 VHDL 같은 랭귀지 에디터,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피터나 신서시스 컴파일러, 그리고 이 툴을 사용하게 될 이 비디오 IP들을 올려보고 여러가지 커넥션을 하게 되는, 세팅을 하게 되는 QSys라는 부가적인 툴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C코딩을 위한 Eclipse라는 툴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강좌에서는 시간 관계상 Eclipse는 생략을 하고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젠다는 0번부터 7번 순으로 블랭크 디자인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항상 필요한 아발론 파이프라인 버스, 그리고 비디오이기 때문에 비디오 스트리밍 인터페이스 관련된 이런 기초적인 IP부터 시작을 해서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에서 많이들 고생하시는 프레임 락킹, 그리고 클럭 락킹, 그리고 싱크, 그런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가장 이미지 프로세싱의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레시브, 즉 디인터레이스 하는 IP와, 그리고 사이즈 업, 사이즈 다운 시키는 스케일링 업 다운 IP,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영상을 합하고, 그리고 겹치게 하는 그런 PIP 같은 기능도 있겠죠. 믹서, 그리고 언스크린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를 맞추기 위한 어떤 컨트롤 기법, 그리고 CRS IP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0번부터 6번까지의 과정을 거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데모를 7번에 가능한 보드와 가능한 전체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을 한번 상기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 사이즈 1이 아닌 제로로 왔습니다. 자, 제로는 별건 아니고요. 텍스트 패턴 제너레이터죠. TV를 보실 때 공익 광고, 공익 광고가 아니죠. TV 어떤 방송이 완전히 끝난 시간에 빨주노초 파남보 컬러바들이 나온 패턴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텍스트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IP로 컴포넌트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럭드 비디오 아웃풋, 다음에 비디오 트레이스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클럭드 비디오 아웃풋은 익숙하신 분들은, 또 많이 고생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각각의 비디오 인 아웃이 있을 때 내부에 어떤 블랙박스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오디오와 비디오와 싱크가 안 맞다거나, 또는 스케일러를 통과했을 때 스케일링은 됐는데 이상하게 어떤 프레임 싱크나 그리고 라인 싱크가 안 맞아서 이미지가 찌그러질 때, 예, 그런 거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화된 IP고요. 비디오 트레이스 모니터는 말 그대로 비디오 시그널들, 즉 중간중간에 어떤 IP를 끼워 넣었는데 이 IP들이 전 단계 비디오 시그널 대비 뭐가 바뀌었는지, 또 정확하게 바뀌었는지 뭔가 측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IP입니다.
자, 요 비디오 트레이스 모니터는 12. 그 쿼터스 버전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예, 아주 좋은 기능이죠. 예. 요 블록도에서 마지막 그 엑서사이즈 7까지 가시면은 이 화면이 꽉 찬 블록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보여드린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클럭드 비디오 아웃풋, 다음에 어떤 SDI 아웃풋. 자, 아주 심플합니다. 예. 요 세 개의 컴포넌트를 올려서 그냥 와이어링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 요 화면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큐시스를 잘 보신 분은 익숙하실 겁니다. 큐시스에서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 그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죠. 예. 바로 요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가 요런 컬러바를 생성해주는, 자, 가장 기본적인 컬러바죠. 그 최초 비디오 이미지 화면에 디버깅을 시작을 할 때 보시게 되는 컬러바입니다. 예. 요것들을 그 가로, 세로, 그리고 컬러 비트 수, 그리고 어떤 그 444, 422 요런 어떤 포매팅, 예, 컬러 스페이스 뭐 RGB냐, YCB, CR이냐, 예,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피니시해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클럭드 비디오 아웃풋, 예, 돼 있죠. 이 클럭드 비디오 아웃풋에 대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QCS에서 클럭드 비디오 아웃풋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이얼로그 박스를 열으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클러킹된, 예, 비디오 아웃풋을 위한 그 어디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발론 스트리밍 비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변환된 그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컴포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포맷, 자, 어떤 이미지 포맷을 정해줄 수가 있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 그 익숙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USB 블라스터. 항상 모든 디벨롭먼트 보드는 요 USB 블라스터와 그 PC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 보시는 화면은 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QCS에서 실시간 그 시스템 콘솔을 띄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뭘로 하냐? 자, USB 블라스터가 어떤 컴퓨레이션 하실 때도 되지만 시그널 탭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그 JTAG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일련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콘솔도 그런 기능을 바탕으로 그 실제 그 디벨롭먼트 보드를 이렇게 모니터링 해볼 수 있고요. 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비디오 트레이스 모니터 블럭이죠. 그 블럭을 올리시고 그 블럭과 그 JTAG 그 UART JTAG 또는 USB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그 디버깅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트레이스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디오 IP 있고 어떤 그 트레이스 모니터 끼워놓고 또 비디오 IP 있고 또 트레이스 끼워놓고, 자, 각각의 그 노드 플레임마다 꽂아가지고 이 IP를 거친 다음에 어떤 특성들이 어떤 값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디테일하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시스템 콘솔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버깅을 위해서는 JTAG 그리고 USB 2.0이 지원이 되고요. 향후로는 뭐 원지 기가빗 이더넷이나 PCI 익스프레스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네. USB 2.0의 경우는 지금 커스터머 쪽으로 100% 배포되진 않은 12.1 버전에서 릴리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이죠. 예. 연말이면은 곧 릴리즈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신 그
아발론 스트리밍 비디오 모니터 부분이죠. 전 단계에서 보신 그 트레이스 시스템 IP, 그 비디오 트레이스 모니터를 보신 거고, 그것들에 끼워놓은 그 아발론 스트리밍 비디오 모니터 IP 부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시면은, 요게 그 12.0 쿼터스 버전에만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에서는 찾으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예. 아발론 스트리밍 비디오 모니터. 예, 좋은 기능이 12점대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올리기 위한 그 다이얼로그 박스고요. 캡처드 비디오 픽셀 데이터, 또 비디오 데이터 포맷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캡처 인터페이스를 몇 비트 단위로 할 것이냐,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실제 그 트레이스 테이블을 보시면은 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각 타임스탬프별로 어떤 모니터링 값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밑으로 특정 그 라인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뜨겠죠. 어떤 컨트롤 시그널의 값들 보시면은 가로, 세로, 그리고 프로그레시브인지 인터레이스든지, 예, 요런, 그리고 인터레이스드이기 때문에 오드 필드인지 이븐 필드인지,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테이터스, 그리고 그거와 섞여 있는 데이터 값들, 예, 이렇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캡처링 된 그런 그 이미지 자체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아주 좋은 기능이죠. 예, 요거 뭔가 이미지 사이즈가 실제 보여주는 거랑 동일하다면은 더 유용해질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아직 100% 돌려보질 못해서, 예, 매우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엑서사이즈 다음 단계가 될 거고요. 전 단계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드리면은 별거 없습니다.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 패턴 제너레이터를 어떤 임의의 아웃풋을 내기 위한 클럭드 비디오 아웃풋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앞으로도 계속 써먹을 비디오 트레이스 모니터라는 IP를 추가하는 법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예. 자, 이걸 기초로 그 다음에는 아발론 비디오 스트리밍 인터페이스, 아까부터 아발론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아발론은 알테라에서 만든 파이프라인 구조의 버스입니다. 네. 아발론 MM, 아발론 ST, 또 그것에 반하는 마스터 슬레이브들. 예. 여기서는 아발론 비디오 스트리밍에 관한 디테일한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클럭드 비디오 아까 보셨죠? 자, 클럭드 비디오의 다음 블럭입니다. 예. 다음 블럭. 예. 아발론 스트리밍은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발론 메모리 맵, 요거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발론 MM 메모리 맵들은 점으로 표시를 했고, 스트리밍은 빨간색 실선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클럭화된 어떤 비디오 데이터가 디인터레이서 프로그레시브로 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러, 그 다음에 다시 클럭드 비디오 아웃풋, 최종 어떤 아웃풋으로 최종 엔트리로 넣기 위한 거기까지 빨간색은 다 데이터 플레인이죠. 예,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데이터를 받아야 어떤 컨트롤을 받아서 뭔가 변환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자체 엔진으로 뭔가 효과를 뭔가 발휘를 할 거고요. 뒤에 효과는 또 배우실 거지만, 그리고 어떤 업스케일링, 다운스케일링, 그런 작업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이 들어와야 되고, 데이터를 다음 블록으로 또 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케일러를 어떤 알고리즘, 어떤 컨트롤을 줘서 동작을 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컨트롤 플레인, 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계속 반복됩니다. 예, 어떤 비디오 펑션, 어떤 특정 IP죠. 아까 페이지에 디인터레이스드 스케일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디인터레이스드 스케일러 있으면은 데이터 쏴주고
밸리드 써주고, SOP, EOP, 뭐, 스타트 오브, 엔드 오브, 그렇겠죠? 예. 당연히, ready는, 야, 내가 데이터 받을 준비 됐으니까 너 보내. 예, 신호를 주면은, 얘는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할 거고, 그 데이터가 유효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낼 거고, 데이터가 나간과 동시에 지금 시작이야 스타트 나갈 거고요. 데이터가 다 나간 다음에 엔드 오브가 뜨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그 패킷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예, 요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비디오 데이터를 패킷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파싱을 한다 그러죠. 그 소위 상스러운 말로 깐다 그럽니다. 예. 그 비디오는 가로와 세로 그리고 요 하나의 그 덩어리를 픽셀이라 부르죠. 픽셀 또는 도트. 예. 그리고 뭐 모니터에서는 뭐 도트 피치, 뭐 픽셀 피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하튼 그 픽셀이 가로로 몇 개가 되어 있냐, 픽셀이 세로로 몇 개가 되어 있냐. 자, 요거에 따라서 데이터 사이즈가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요 하나의 셀, 지금 보시는 그 모니터도 그 LCD 모니터도 하나의 픽셀이 RGB라는 어떤 세 가지 색깔이 혼합돼서 빛이 RGB에 섞여서 하얀색이 나오는 걸 거고요. 요 바탕화면처럼.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비율로 어떤 식으로 섞이냐에 따라서 요런 노란색 또는 요런 파란색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색상에 대한 또 비트도 있을 거고요. 예. 이런 모든 정보가 그 픽셀 정보 그리고 가로 세로 정보 그 외에 또 컨트롤 시그널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프레임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프레임 데이터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또 위에서 아래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플레인을 다 갔으면은 다시 그 다음 라인에 왼쪽에서 오른쪽. 자, 무한 반복입니다. 자, 무한 반복.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컬러 패턴 또 뭐 픽셀당 비투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같은 얘기고요. 여기 뭐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 픽셀이 색을 내기 위한 비투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네. 컬러 패턴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아발론 ST, 아발론 MM, 예, 여기서는 데이터 플레인이고 그 비디오 이미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발론 ST만 지나가겠죠. 예, 그래서 RGB 순서대로 그 MS-빛, LS-빛, 처음 나오는 놈, 나중에 나오는 놈, 그리고 그 심볼로서는 나중에 트랜스밋 되는 심볼, 그리고 B는 처음에 트랜스밋 되는 심볼, 그리고 어떤 YB, CBCR, 그리고 뭐 호리즌탈 버티칼, 요즘엔 그 3D 때문에 호리즌탈 버티칼에 뭐 이런 또 다른 여러 가지 배치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랩투라이트 뭐 그런 식으로 뭐 확장을 해서 쓰시는데 요런 식도 뭐 호리즌탈로 된 거냐, 버티칼로 된 거냐, 요거에 따라서도 이제 그 방향성을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예, 여하튼 이렇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RGB 또 444, 422, 420 예,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예,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이미지 데이터 패킷에 포함되는 컨트롤 시그널이죠. 가로, 세로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 데이터가 인터레이스든지 프로그레시브인지. 자, 인터레이스면은 오드 필드인지 이븐 필드인지. 자, F0, F1, 오드 이븐입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필요할 거고요. 예. 뒷장에 이제 와보시면 컨트롤 데이터 패킷에 앞서 보여드린 요 테이블에 대한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인터레이싱에 대한 특성. 예, 보시는 것처럼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그리고 인터레이싱에 대한 특성. 예, 여기 뒤에 영영에 11이죠. 자, 11 가보면은 돈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영영에 11이니까 프로그레시브의
not interest. 자, 요게 되겠죠. 예. 그래서 00에 11. 마찬가지로 프로레시브라고, 예. 이렇게 묘사를 해놨네요. 밑에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데이터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앞서 비디오 모니터링에 대한 트레이스도 그 학습을 하셨지만 이런 IP들을 어떻게 이런 어떤 내가 만든 디자인들을 어떻게 베리피케이션 할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한 그 간단한 내용을 다음 엑서사이즈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론 ST 비디오 베리피케이션 IP 슛. 이게 뭐냐? 자, 보시는 것처럼 베릴로그 베이스의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고요. 쿼터스 12.0에 포함이 돼서 릴리즈가 됐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못 보시던 거죠, 당연히. 네.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요 자세한 거를 DUT랑 그 연결이 되는 어떤 테스트 유닛이죠. 예. DUT랑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발론 ST 비디오 소스 뭐 BFM 오브젝트, 또 이거는 싱크 오브젝트, 뭐 어떻게 나가겠죠. 예. 덩어리가 있고 덩어리가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발론 ST 비디오 모니터 IP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q-sys에서 어떤 트레이스를 위한 IP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뒤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발론 스트리밍 베리피케이션이 도대체 어떤 식의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자, 똑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아발론 스트리밍 비디오 모니터 트레이스 모니터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다른 점은 트레이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 q-sys에서 실시간 그 트레이스 툴을 이용을 해서 리얼타임 그 디버깅을 하시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DUT지요. 유저가 특정 그 라이브러리를 꾸며서 어떤 그 니오스라든가 어떤 그 C베이스죠. C베이스의 펑션 콜을 함으로써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세한 건 뒤에 더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템, 두 번째는 그 버스 모델, 뭐 소스 싱크 이렇게 돼 있죠. 앞서 뭐 덩어리 두 개 돼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떤 파일 IO, 예, 파일 IO가 된다는 거는 로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하나씩 들춰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에는 요런 그 어떤 그 라이브러리화된 요런 그 C 펑션들이 있습니다. C 펑션을 그냥 그대로 펑션 콜만 하시면 되는 거죠. 요런 그 void 값들은 그냥 부르시면 되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유효한 어떤 R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같이 주시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조건을 주실 때, 제한 조건을 주실 때 그 조금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 변수를 주시고 그 변수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 예를 들면은 비디오 랭스가 있는데 그것이 뭐 0보다 커야 되고, 또는 맥스 랭스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요 안에서만 노르란 얘기죠. 하지만 그 조금 더 그 능숙하신 분들은 어떤 뭐 맥스 랭스 요 변수로 그 세팅을 하신 거를 함수로 표현을 하신 거죠. 예, 함수로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스트럭처 베이스의 클래스입니다. 예, 클래스로 이런 식으로 꾸며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예, 요건 뭐 양자택일이고요. 뭐 저 같으면 뭐 이걸 쓰던 뭐 이걸 쓰든 뭐 별 차이 없습니다. 예, 편한 거 쓰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당연히 그 어떤 그 앞 노드
그 다음 노드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스와 싱크,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존재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소스에 대한 어떤 레디니스에 대한 퍼센티지, 이건 이그젬플입니다. 그리고 어떤 딜레이에 대한 그 듀레이션의 퍼센티지, 예, 요런 어떤 값들을 던져줄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받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위스가 얼마고 헤이트가 얼마고 인터레스트 컨디션은 뭐고 이런 것들을 나는 이거야 라고 또 셋업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그 랜덤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예,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실제 요런 거를 통해서 raw to AVI, AVI to raw, 예, 파일 컨버전 한 거죠. 그래서 CBase에 그 make 파일을 돌려주시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베리피케이션 방법도 있다는 거 별도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어떤 실시간 런타임 컴퓨레이션이죠. 예, 실시간으로 어떤 구성들을 그 값들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입력이 1080i에서 480p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출력이 동일하다면은 중간에 출력이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풋이 뭔가 포맷이 바뀌었을 때 중간에서 인터레스트인지 아니면은 스케일인지 또는 그 외에 어떤 그 IP들이 뭔가 일련의 다른 동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런타임 컴피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컴피그레이션은 FPGA를 컨피그레이션 하기 위한 AS 컨피그, PS 컨피그, 또 JTEC 컨피그, 그런 컨피그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여드린 어떤 그 DUT, 그 Verification IP 베이스의 그 기법으로 하실 수 있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런타임 컴피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일반 그냥 블럭 다이어그램 상에서 중간중간에 트레이스 모니터처럼 끼워 넣는 거거든요. 어떻게 끼워 넣느냐? 자, 요놈입니다. 핵심은 요놈입니다. 바로 그 시스템 인터커넥터 패브릭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그 내부 그 버스를 통해서 니오스 프로세서가 아까 요게 아발론 메모리 맵드, 아발론 MM, 컨트롤 플레인에 해당하는 그 아발론 MM 버스죠. 요게 뭔가 컨트롤을 주면 되죠. 그러면은 입력이 뭐가 바뀌었다, 또는 지금 거에서 뭔가 바꾸고 싶다, 또는 노이즈 리덕션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내가 니오스2 소프트 코어로 뭔가 그 C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니오스를 통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냐? 자, 아까 CSC 또 스케일러 또 여러가지 IP 컴포넌트들이 있죠. 거기서 이 다이얼로그 박스가 열렸을 때 여기 붉은색 동그라미 보이실 겁니다. 런타임 컨트롤 요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면은 런타임 컨트롤이 니오스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것만 기억하면은 이번 챕터는 끝입니다. 뒤에 넘어오면은 여러가지 레지스터리 있죠. 고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비트면은 고구, 비트가 제로면은 고구, 아니면은 나머지 아니면은 사용이 안 되는 거다, 언제든 상태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비트, 그 다음에 레지스터 비트 값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컨트롤 박스, 그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런타임 컨트롤만 클릭해서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지스터 구성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더블 버퍼, 그리고 이건 더블 버퍼가 아니라는 얘기는 싱글 버퍼라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트리플 버퍼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레지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좀 언급이 되는데요.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 많은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시냐에 따라서, 즉 이미지 프로세싱 자체가 어떤 필터링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알고리즘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많은 멀티플라이어, 많은 애더들이 패러렐 또는 시리얼로 배열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클럭에서 동작이 되는 것이 아닌 여러 클럭을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비디오 데이터들이 출력이 나올 때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들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버퍼 런 아웃이 생기게 되어서 어떤 특정 프레임을 까먹는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블 버퍼 레벨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더군다나 더블 버퍼를 썼을 때는, 자, 보이실 겁니다. 풀, 물론 인터럽트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버퍼에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떤 양동이 물통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수도꼭지에 물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이 완전히 차야 물구녕으로 물이 나갑니다. 자, 물이 들어옵니다. 자, 폴링하고 있죠? 물이 꽉 찰 때까지 폴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꽉 찼습니다. 다음에 수도꼭지를 막고 물을 틀겠죠. 자, 물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는 속도가 있겠죠. 다 나갈 때까지 또 폴합니다. 그리고 다 나가면은 이제 다시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또 틀겠죠. 자, 채우고 다 나갈 때까지의 딜레이는 빠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느린 인터페이스라면은 아주 치명적일 겁니다. 그럴 때 유용한 게 더블 버퍼겠죠. 물론 트리플 버퍼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더블 버퍼가 된다면은 이쪽 양동이에 물을 채우고 꽉 차면은 얘는 얘대로 가져가고 이쪽 양동이에 다시 물을 채울 수 있겠죠. 같은 속도로 채워진다고 하면은 다 채우고 얘가 다 나가는 동안 얘는 또 다 채워지고 그 우수를 다시 여기다 붙여서 바로 또 빼내가면은, 적어도 이 폴을 하는 동안의 데이터는, 폴하는 동안의 타이밍은 엄청난, 폴하는 동안에 엄청난 타이밍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만, 그 타이밍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디오 프로세싱에 관련된 레퍼런스 디자인,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런타임 컨트롤을 하기 위한 어떤 C 라이브러리, 예, 여기서는 API죠. 예, API가 결국에는 라이브러리랑 똑같은 겁니다. 예, 뭐라고 불렀는데, 예, API를 여기서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를 추가적으로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FP코어에 대한 헤더 파일들, 예, 그런 것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헤더에서 어떤 특정 펑션 콜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런타임 컴퓨레이션 세팅을 해서 그것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런타임 컴퓨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여기 보시게 되면 디인터레이스드 하고, 그리고 FB 프레임 버퍼죠. 프레임 버퍼 쪽을 요런 특정 C코드로, 어떤 특정 C코드의 스위치 문이죠. 예, 케이스 1에서는 720p에 60프레임으로 세팅을 해보겠다. 그리고 케이스 1에는 1080p에 30Hz로 세팅을 해보겠다. 그럼 거기에 따른 디테일한 어떤 C의 펑션 코드가 있을 거고요. 거기서 세팅을 해 주시면 각각의 IP들이 그 케이스에 맞는 동작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시간 컴피레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under fly, 여기서는 under fly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시죠, 즉시. 그리고 어떤 HDL이나 베릴로그나 비트스트림에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단지 C코드화된 거를 니오스를 통해서 컨트롤 플레인으로 값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세팅 값이 그냥 바뀌는 거죠. 즉, 레지스터 세팅만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똑같죠. 예. 런타임 컨트롤러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메모리 맵들을 통해서 니오스 프로세서가 어떤 비디오 특정 컴포넌트 레지스터에 값을 던지는 거죠. 예. 이 과정이 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로 픽처 인 픽처, 예. 뒤에 그 예제로 잠시 보여드릴 겁니다만, 픽처 인 픽처를 처리하는 그런 펑션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지났고,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IP, 예, 그런 것들 베이스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거보다 이제 조금씩 블록 다이어그램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스위치 IP. 자, 그 HDMI 스플리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플리터는 하나를 받아서 두 개로 분기해서 동시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스위치지 스플리터가 아닙니다. 자, 어떤 테스트 패턴 하나가 들어오고 있고 A 입력입니다. B 입력으로 어떤 그 SDI 입력을 통해서 그 특정 포맷으로 컨버전 된 비디오 인풋이 또 하나 있습니다. B입니다. A와 B를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아웃풋을 뽑아주는 거죠. 자, TV의 외부 입력 1, 2, 3, 4 고르는 거랑 똑같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클럭 락킹, 프레임 락킹. 말 그대로 클럭에 대한 싱크, 프레임에 대한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3에서는 이런 종류를 또 보시게 될 거고요. 클럭드 비디오 인풋 아까 보셨습니다. 예, 보신 거고, 이거를 이렇게 블럭되어 있는 거에다가 스위치를 넣는 겁니다. 자, 어떤 그 들어오는 입력, 그리고 어떻게 또 그 1번, 그리고 또 2번, 이거를 어떻게 스위칭 해야죠. 예, 스위칭 해야죠. 그거를 이 스위치가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개 입력이 있고 2개 아웃이 있습니다. 자, 이 스위치는 스플리터가 아닙니다. 예,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입력을 특정 패스로 빼주는, 이쪽을 이쪽으로 빼준다거나 이쪽을 이쪽으로 빼준다거나 이것을 이쪽으로 빼준다거나,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플리터가 아니라는 설명도 밑에 써 있는 거고요. 자, 바이패싱. 자, 일반적으로 그 범용화된 스케일러 IC나 또는 FRC IC나 그런 비디오 테리토리의 특정 IP들은 항상 이런 바이패스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왜냐? 이 IP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IP가 예를 들어서 이쪽 들어온 거 여기 이 스위치 아웃이죠. 이 스위치 인이고 이 IP에 대해서 들어온 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량이 없으면은 그냥 바이패스 시켜도 될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그런 거를 구현을 할 때 이렇게 스위치를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스위치 IP를요. 마찬가지로 데드락. 예, 데드락이 무엇이냐? 자, 바이패스가 되고 있었는데 이 IP를 갑자기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상하게 뻑뻑거리겠죠. 예, 그때는 스위치 2가 레디 신호를 주면은 스위치원이 아웃푸트를 바꿔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데드락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예, 이 데드락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이 있는 그 클럭 락킹, 프레임 락킹, 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어떤 레퍼런스 클럭이 있는데 그 클럭 대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기준 클럭에서 조금 늘어지거나 조금 당겨지거나 리드 레그 같은 그런 그 클럭들이 좀 트리밍이 생기고 있죠. 예. 그런 트리밍된 클럭들을 보상해주는 게 젠클락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젠클락은 1대1 비율의 동일한 프리퀀시도 지원이 되지만 이런 다른 비율의 클럭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 예. 꼭 유용히 써먹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자 지터 퍼포먼스가 후지다죠. 아주 그 보통의 그 최초 입력을 받을 때 클락들이 들어오는 비디오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 클락을 그 뭐 체배 관계에 있지만 그대로 PLL 통과시켜서 다음 출력에 실어버리면은 이 중간에서 어떤 타이밍 딜레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PLL 통과시키질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 그 특정 뭐 패러렐 블럭, 시리얼 블럭들을 통과를 하면서 타이밍 딜레이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 14.25라는 시그널 자체에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온 이미지하고 요 클럭하고 싱크도 안 맞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럴 때 이렇게 그 외부의 VCXO를 씁니다. 자, 이 VCXO는 그 피드백 입력을 받아서 그 딜레이된 그 앞서 나갔다면은 마이너스 값이 들어올 거고 좀 뒤쳐져 있다면은 플러스 값이 들어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에러 값을 같이 서밍해서 출력이 미묘하게 트리밍 되면서 데이터와의 싱크를 유지시켜 줍니다. 예. 요 VCXO는 그 FPGA 디바이스의 4세대 제품까지는 외부에 달아서 썼어야 되는데 5 시리즈부터는 FPLL, 그 프랙셔널 PLL이라는 놈이 새로 생겨서 이것조차도 FPGA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는 외부에 이제 더 이상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예, 요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락킹이라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자, 아웃풋 1과 아웃풋 2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친 그 프레임 데이터죠. 그리고 인풋 데이터는 그 각 프레임별로 끊임없이 연이어서 들어오죠. 물론 그 내부에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 작업을 거치면서 짧아지기도 하고 또 길어지기도 하고, 즉 언더플로우, 오버플로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프레임 락킹을 걸어주면은 이렇게 한 클럭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쭉쭉쭉쭉 예, 맞춰주는 예, 요런 효과를 내는 거를 프레임 락킹이라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인풋이 뭐 이렇고 또 뭐 720p는 또 이렇다 예, 이렇다고 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뭐 실제 그 초당 프레임 그 어떤 그 간격은 이렇게 된다는 거, 예, 이렇게 그 쓰일 수도 있다는 걸 그 예제로 이렇게 들어놓은 거고요. 예, 마찬가지로 클럭 비디오도 아웃풋, 자 최종 출력단이죠. 예, 최종 출력단에 그 포스트 SOF 또 프리 SOF, 자 컴파일 했을 때 결과물이 SOF, POF가 아닙니다. 예, 스타트 오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갭의 스타트 오브가 리드가 생기고 레그가 생기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앞으로 당겨졌을 때 포스트가 생겼을 때는 뒤로 밀어주고 앞으로 당겨졌을 때 뒤로 당겨졌을 때는 앞으로 당겨주는, 그렇게 해서 그 전체 그 비디오 아웃풋에 클락킹을 맞춰주는, 예, 그러니까 클락하고 데이터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 맞춰주는 거죠. 예. 점프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제 대망의 그 디인터레이싱, 스케일링, 그 가장 얘기도 많고 이슈도 많고 비디오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
그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부터는 좀 덜 지루하실 겁니다. 이제 그림도 많이 나오고 이걸 썼을 때 이 어떤 IP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켰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이미지가 보정이 되는지 아주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번 장을 통해서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제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추가가 된 디인터레이스드 블럭, 스케일러 블럭, 그리고 그 앞장에 추가가 된 프레임 버퍼, 이렇게 또 추가가 됐죠. 자, 아주 평이한 얘기입니다. 인터레이스드와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레시브는 다른 말로 디인터레이스드라고 또 말을 하죠. 인터레이스드, 즉 비월 주사 방식. 과거에 TV를 만들었을 때 매 라인들을 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매 시간마다 뿌려줄 기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식이 홀수줄 1번, 3번, 5번 요런 홀수줄의 이미지를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 필드에 짝수줄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람 눈이 간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어쨌든 보이죠. 물론 뭐 플리커링이나 그런 깜빡거리는 현상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그러나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프레임을 한 번에 만들어서 한 페이지를 계속 뿌려대는 거기 때문에 인터레이스드보다는 2배의 더 빠른 퍼포먼스가 요구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건너뛰어서 한 번씩 처리되던 거를 여기는 꽉 채워서 매 프레임마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기본 컨셉은 이런 인터레이스를 프로그레시브로 어떻게 잘 바꿀 것이냐. 그게 디인터레이스드 IP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커터스 버전에 또 추가가 됐습니다. 디인터레스드 2. 뭐 3대의 케이던스 디텍션. 요거 극장에서 보던 이미지를 집에서 볼 때 많이 왜곡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동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설명으로 좀 참조를 하시고요. 위키에서 케이던스 노이즈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놈인지. 그리고 does not support BAP or weave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BAP이나 weave의 메소드를 서포트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상호 보완하는 다른 복합적인 메소드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자, 디테일한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이죠. 첫 번째 필드입니다. 오드 필드가 들어왔고, 이븐 필드가 먼저 들어왔고, 오드 필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각각의 라인이기 때문에 합쳐놓으면은 이게 매 프레임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합치면 이렇게 일그러질 겁니다. 이거 처음 보던 거랑은 완전 다른 그림이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런 현상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똑같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처럼 똑같이 합쳐서 인터폴레이트를 한 거죠. 인터폴레이트 주변의 색을 섞어서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딱 봤는데 또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사물보다 더 두꺼워지고 더 돼지 같아지고 완전 라인들이 다 왜곡이 돼 버렸죠. 이런 문제를 참 해결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개발을 해낸 BAP 인터레이싱 또 weave 인터레이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BAP 인터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움직이는 화면, 실제 움직이는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정형화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고요. weave 인터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without motion, 즉 정지 영상이죠. 정지 영상일 때 아주 이렇게 또렷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딱 이제 생각이 드시는 게
밥하고 위브를 합치면 좋겠구나. 예, 맞습니다. 예, 밥하고 위브를 합치면 좋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 뭐 복잡한 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전 프레임의 그 중간 그 라인 성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그 필드의 위아래 성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거에 이 필드의 그 다음 성분이죠. 예. 그리고 지금 거죠. 자, 요렇게 나옵니다. 색상이 계속 바뀌죠. 예, 색상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여기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 있던 그 차가 휙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을 미니멈 앱쇼럴 디퍼런스라는 어떤 그 방법을 쓰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줍니다. 뭐 여기 뭐 수식이 있습니다만 복잡합니다 좀. 그러면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예. 이걸 이제 모션 어댑티브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이렇게 요렇게 된 현상을 또 어댑티브 노이즈라고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디인터레이서 쪽에는 모션 블리드라는 추가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네, 이 모션 블리드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지난 그 프레임에서 어떤 그 정지되어 있는 위치, 그러니까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은 그 비교를 했을 때, 예,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은 선택이 안 되면은 비교를 안 하는 거고요. 선택을 하면은 정지되어 있는 것조차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 뭐 같은 이미지라면은 뭐 그 선택을 안 해도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선택을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먼지가 핀다거나 안개가 스물스물 움직인다거나 그런 아주 미묘한 것도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로직이 추가되는 그 어떤 부분, 리소스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면에서는 뭐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션 블리드는 그 플리커링, 그러니까는 요런 그 디지털리스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플리커링 깜빡깜빡 거리는 그 눈의 피로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를 그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프레임 버퍼 모드상의 이제 디인터레이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또 나오는 것처럼 실제 그 프레임 버퍼를 썼을 때 프레임 버퍼가 그 모션 어댑티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그리고 위브 모드를 위브 모드의 디인터레이싱을 할 때, 그러니까 위브일 경우에 프레임 버퍼가 필요하다라는 거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물론 밥 모드를 위해서는 안 써도 되지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왜냐면은 밥 모드에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프레임에 대한 카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써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하나의 필드가 써진 거를 4장의 필드로 올린 거죠. 두 포트로 올려서 디인터레이싱 알고리즘을 구현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각 이미지 어떤 데이터 레이 그런 걸로 계산을 하면은 이 디인터레이서의 컴포넌트를 올리려면은 얼마만큼의 메모리 밴드위스가 필요하겠느냐. 자, 이렇게 다 더했더니 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디인터레스트를 할 때 이븐 필드, 오드 필드 아까 계속 보셨던 화면이죠. 합쳤죠. 인터폴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뭐가 문제일까요?
엣지들이 다 뭉개졌죠. 예. 여기 빨간 블럭들, 예, 분명히 처음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엣지를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을 엣지만 그 강조를 한 그 필터입니다. 엣지를 강조를 한 필터인데, 물론 잘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엣지가 잘 살아나지 않은 부분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엣지들, 흐릿한 부분의 엣지들은 거의 사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 UDX5, UDX4라고 있는데, 이런 노이즈, 그 엣지 노이즈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예, 요런 그 디자인이 UDX5라는 그 버전에서 그 가능하게 됐고요. 그 디자인이 레퍼런스 디자인입니다, 실제. 그리고 12.1 버전에 요 그 필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아직은 요 상태인 거죠. 아직은. 마찬가지로 요 엣지를 살려주기 때문에 이런 플래그에서 아주 경계색들, 중간에 붉은색이 아닌 뭐 이상한 검은색도 보입니다. 예, 검은색 점점들이 보이죠. 여기서는 그 경계선이 좀 선명해 보이면서, 예, 요런 그 이상한 그 엣지들을 잘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예,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비디오 이미지 테스트할 때 많이 쓰는 이미지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처리들을 매끈하게 해주기 때문에 요런 그 블럭들이 다 없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1이 지금 그 커스터머 베타가 나와서 저희 FA들이 일부 그 기능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곧 커스터머 분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스케일러 알고리즘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죠. 예. 과연 얼마나 성능이 좋은 VIP 슛을 올릴 것이냐. 자, VIP 슛은 똑같지만 그 IP의 옵션 사항들을 얼마나 헤비하게 줄 것이냐, 얼마나 가볍게 줄 것이냐, 그 차이겠죠. 당연히 가볍게 주면은 필터들이 막강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미지가 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무한정 줄 수도 없는 게, 디바이스 퀄리티가 높지 않으면은 그 굉장히 그 속도가 오래 걸릴 거고, 비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프레임을 놓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의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가벼운 어떤 그 스케일링 기법을 쓸 것이냐, 또는 여기처럼 아주 그 어떤 수치화된 것도 여기처럼 일반 에버리지 값을 쓴 것이 아닌 그 개수값을 변해 가면서 이렇게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 디바이스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 당연히 이쪽처럼 많은 개수, 많은 변수들을 쓰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애더가 늘어나겠죠. 애더가 애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딜레이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이 딜레이를 줄이려면은 당연히 조금 더 하이엔드 디바이스를 써야겠죠. 예, 결국엔 돈과 퍼포먼스 그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마찬가지로 뭐 비슷한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여기서도 인터폴레이션을 안 했을 때, 인터폴레이션을 했을 때, 예, 중간색을 찾아서 메꿔주는 거죠. 예, 이거를 그냥 뭐 알고리즘 2로 그 뭉개버렸을 때 블러라는 알고리즘이죠. 흩뿌리는 그런 건데 좀 샤프가 떨어지죠. 샤프니스가. 예, 하지만 부드럽긴 하죠. 근데 그 할로 아티팩트라는 그 필터를 쓰게 되면은 중간에 이상한 색들이 튀어나옵니다. 엣지가 이상하게 찍고. 예. 예. 근데 그 엣지 어댑티브 스케일링, 예, 지금 12.1 버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페이지 스케일링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쓰게 되면은 16탭짜리의 파라미터 가지고
요런 매끈하면서도 샤프니스를 좀 살려주는 요런 이미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케일러 2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몇 가지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12.0에 이제 지금 그 기능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시는 것처럼 뭐 not bad, 여기서 영어로 not bad라는 얘기는 그 better 보다는 좀 좋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퍼펙은 아닙니다. 예. 노이즈 리덕션이나 그런 거에서 퍼펙은 예, 조금 아직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 폴리페이즈 알고리즘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엣지 어댑티브 노이즈 리덕션 관련해 가지고요. 첫 번째는 그 두 개의 코에피션트를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그 샤프니스를 위해서 그 FIR 필터를 개별적으로 쓰는 거. 예. 그런 차이점입니다. 예. 여기서는 앞서 나왔던 방법으로 예. 그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그 새로 추가된 방법입니다. 예. 뭐 FIR 필터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코에피션트 값으로 그 상수 개수 값을 주는 거죠. FIR 필터는 뭐 미분기, 적분기 그런 컴펜세이터를 의미를 하죠. 네. 그래서 기존에 그 개수값만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뭐 아직까지도 뭐 아주 그렇게 그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 요런 어떤 라인의 리니어리티가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업스케일링한 케이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엣지 부분이 많이 뭉그러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많이 사라졌죠. 요거는 다운 스케일링을 한 경우입니다. 다운 스케일링 한 경우는 뭐 워낙에 좋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요런 어떤 금속 광택 그리고 벽화의 라인 부분들 예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다이나믹 스케일링이고요. 보시면은 입술의 어떤 그 라인 윤곽이 좀 더 또렷해졌죠.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 2 같은 경우에는 아리아 5의 그 디폴트로 올리셨을 경우에 이런 그 ALM 그 로직 블럭이나 메모리 블럭이나 그리고 DSP 블럭이 이 정도 쓰인다는 거 당연히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블럭이 많이 쓰였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 하이라이트이 되는 대부분의 그 IP들은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너스로 그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알아둘 수 있는 챕터 6의 믹서, OSD, 뭐 컨트롤 싱크로나이제이션, 또 뭐 CRS, IP 이런 것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VIP 슈트 IP 쪽에 알파 블렌딩 믹서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블렌딩 믹서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에 또 다른 이미지에 오버레이를 올리는 형태죠. 그 PIP 형태에 올리는 거라고 좀 비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두 개의 그 레이어로 세팅을 했죠. 예. 그래서 보통의 경우 그 미리 뭔가 그 PIP 작업을 한 뒤에 스케일러로 집어넣는 요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알테라의 경우에는 컨트롤 싱크로나이저 통해서 그 니오스가 그 각각 스위치하고 믹서하고 따로따로 관장을 합니다. 예.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프레임의 뭐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나 그런 것도 그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로마 리샘플러. 예, 요거는 비디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컬러 비트 수라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뭐 4다, 444, 422, 사둘빵. 뭐 혹자는 444가 가장 품질이 좋다고는 합니다만 저는 420하고도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스코프나 뭐 비디오 애널라이저로 보게 되면은 차이는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그 포맷을 컨버전 시키는 크로마 리샘플러라는 거. 예. 크로마 리샘플러까지 해서 옵셔널적인 또 IP들 리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알테라의 디자인은 뭐가 있고 또 오늘 보여줄 수 있는 데모는 뭐가 있을지 한번 쭉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데모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레퍼런스 디자인입니다. 앞서 보셨던 거랑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왜 복잡하냐? 입력이 두 개고 이 개별적인 입력이 스위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3D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새로운 블럭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블럭이 결국에는 1번, 2번 다시 나와서 어떤 OSD 블럭이 추가가 돼서 3번 채널 들어가서 믹서 통해서 그냥 나가는 놈, 오버레이 믹서 합쳐서 나가는 놈, 그리고 또 다시 스위칭을 해서 원하는 아웃풋으로 뽑는 거. 여기까지의 블럭 다이어그램이죠. 예. 요게 지금 출시가 돼서 한창 디자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리아 5 스타터 킷에서 돌릴 수 있는 UDX6라는 디자인입니다. UDX5가 지금 나와 있고요. UDX6는 지금 이제 곧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예. 그래서 UDX6의 가장 큰 특징은 3D 노이즈 리덕션 기능하고 그 비디오 트레이스 모니터, 물론 그 12점대 알테라 툴에 들어가 있지만 그 UDS6 디자인에 집어넣어 놓은 상태죠. 예. 그리고 지금 예전에 많이 디자인된 이제 UDX5, 이거는 이제 스트라틱스 4에서 요런 식의 그 플로우를 구현을 했던 그 블럭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UDX5의 최근 리바이즈된 버전입니다. 예. 2채널에 1080p FHD의 60프레임이죠. 예. 뭐 디인터레이싱, 그리고 에지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 그리고 뭐 SDI, 디스플레이 포트, HDMI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타틱스 4 GX 개발 툴에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참고는 여기서 하시면 되겠고요. 4K 업스케일링. 예, 보통 그 2K, 4K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UD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사이즈가 거의 그 4000, 2000에 가깝다고 해서 4K라고 많이들 하시고요. 요 SD, 여기서는 뭐 1080p니까 FHD가 되겠죠? SD에서 UD 사이즈까지 업스케일링, 디인터라이스를 하는 디자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은 스타틱스 5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스타틱스 5 패밀리 군이기 때문에 외부에 VCX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내부에 FPLL을 VCXO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곳의 블럭 다이어그램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업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사이즈가 가로 2배, 세로 2배가 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자체는 4프레임이 되죠. 그래서 이 듀플리케이터에서 4프레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4프레임에 대한 이미지 처리를 각각 이렇게 따로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0이 4K 업스케일링이 그 2.0 버전, 이제 요거는 3.0 버전이고요. 2.0 버전은 이런 식으로 그 스트라틱스 4에서 돌릴 수 있는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 요구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이제 빅보드 데모,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닉이라는 데모보드, 예. 차이점은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여기는 사이클론 4가 박히고, 그리고 시머스 센서, 오메가 시머스 센서가 박혀 있죠. 빅보드에서 그 VIP 슈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클론 디바이스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테라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빅보드의 그 LCD 뒷면은 D212 보드입니다. 그래서 활용성도 많으시죠. 예, 가격도 상대적으로 그 다른 스타틱스 계열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예, 데모 1, 2, 3, 4가 있는데요. 요 모든 데모를 그 빅보드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인풋의 영상 소스가 지금 그 없는 관계로 데모 2를 보여드릴 거고요. 각각의 데모도 돌아간다는 거를 간단히 언급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풋은 컴파짓이죠. 그 보통 CVBS라고 많이 불렀고요. 그 비디오 그 코익셜 케이블로 하나 꽂히는 그거죠. 예. 그 Y하고 그 크로마하고 루마 성분이 그 인터리브 방식으로 그 주파수가 서 있는, 예, 그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인풋을 받아서 얘는 항상 인터레이스죠. 예, 그것을 받아서 디인터레이싱 하는 작업, 그리고 당연히 사이즈가 얘는 그 320, 640이죠. 640, 320. 예,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얘는 800, 600 사이즈니까요. NTSC를 800, 600 사이즈로 업스케일링하고, 그리고 그 위에 OSD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믹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그 NTSC에서 YCBCR 컨버전 해야 되고, 4둘빵에서 444나 422로 컨버전 시켜야 되고,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CSC 컬러 스페이스 컨버터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단에 클리퍼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IP를 쓴 데모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은 그 스케일링이나 디인트레이서 작업을 할 때 노이즈 리덕션을 안 거치게 되면은 요 시계 바늘이 계단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입니다. 요거를 보여드려야 하는 데모인데 이게 시료하고 디스크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지금 없어서 일단 설명으로 대체를 드렸습니다. 예, 2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그라운드가 그 레이어가 있고요. 그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에 OSD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이 OSD 그 시계하고 포함해서 이 OSD 이미지는 위아래 상하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미지는 PIP 형태로 구현이 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화면 보기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실시간 영상 촬영을 합니다. 예, 당연히 많은 그 비디오 IP들이 쓰였겠죠. 예, 그래서 스케일러, 알파 블렌딩, 프레임 버퍼, 클리퍼, 예, 이거 외에 이제 그 다른 뭐 그 시머스 센서기 때문에 뭐 디인터레이스드는 빠진 상태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시머스 입력을 바로 받아서 그 시그널을 바로 이미지 처리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예, 그런 데모를 바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보드가 그 빅보드라는 그 비디오 전용 보드고요. 그리고 이쪽 뒷면은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그 D212라는 보드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이 뒷면은 사실 D212랑 동일하고요. 이쪽에 그 별도의 조우터 인터페이스만 따로 뽑아서 요런 그 시머스 센서와 그리고 LCD 패널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디자인을 PC 통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데모2에 대한 디자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특정 그 레이어가 있고요. 자,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뒷면에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고 OSD가 있습니다. 그 OSD가 이 터치를 이용을 해서 그 좌표에 상관없이 그 세팅을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알파 블렌딩 믹서가 쓰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이미지가 지금 그 촬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것도 그 계속 사이즈가 리사이징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당의 좌표도 그 두 개의 그 PIP 기능을 응용한 거죠. PIP가 이렇게 딱 고정된 위치에 별도의 이미지가 뿌려지는 반면에 이거는 그것조차도 움직이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요 보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여드린 많은 또 비디오 IP들을 탑승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번은 픽처 인 픽처. 보시면은 뒷 배경에 어떤 나무 사진이 있고 여기에 별도의 그 어떤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하나가 떠 있죠. 요거를 픽처 위에 픽처를 했다고 해서 픽처리 PIP 모드라고 하는데 뭐 내비게이션이나 그리고 일반 TV에서 요런 기능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런 기능들이 또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멀티뷰 요거는 데모보드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그 위에 그 애드온 카드가 좀 필요합니다. DVI 케이블 연결되는 요런 애드온 카드가 필요한데 여기 없는 관계로 이것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각각의 그 이런 세 가지 소스를 들어온 거를 요렇게 나눠서 각 그 PIP처럼 프레임을 나누고 그 하나의 모니터에 프레임을 나누고 각각의 영상을 이미지 처리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들 다른 그 인터페이스죠. 다른 인터페이스를 각각의 채널에 넣고 그리고 LCD 모니터를 위해서 프로그레시브로 바꾸고 그런 여러가지 일련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디인터레이서 그리고 업스케일러 그 다음에 또 믹서가 당연히 4개가 그 잘 좌표를 잡아서 합쳐야 되니까 믹서 그 다음에 그리고 요런 인터페이스를 컨버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CSC 크리퍼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그 비디오 시스템 따라하기를 꾸며봤는데요. VIP 슈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요 강좌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큐시스나 또는 커처스에서 디자인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강좌와 함께 그 빅보드에 포함되어 있는 레퍼런스 디자인을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열어서 물론 제가 12.0 버전대로 컨버전을 해놨습니다. 그걸 열어서 뭔가 IP를 임의로 추가하시고 뭔가 임의로 세팅값도 바꿔보시고 그리고 USB 블라스터 연결해서 별도로 또 그 트레이스도 해보시고 그런 과정도 학습을 개인 학습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뭐 자료들을 포함을 해서 알테라와 관련된 어떤 뭐 문의나 어떤 확인 사항이나 뭐 어떤 상담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그 웹 리서치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그 엑슈어스에서 FA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별도로 알테라 타운하고 니오스 타운의 네이버 카페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기술 지원도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그 엑소스 내에 그 웹보드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테라를 포함해서 그 개발 툴이나 어떤 학습 툴이나 이런 것들은 테라직과 알테라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우림이라는 쪽에서 테라직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그 국내 버전은 많지는 않지만 국내 버전의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엑시오스 내에서 1년에 매 수차례 매월 있는 것도 있고요. 분기마다 있는 것도 있고요.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시오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부득이 그 영어 강좌 같은 경우에 알테라 웹페이지에 이 트레이닝 주소에 여러 가지 온라인 강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프레젠테이션과 같이 지금 웨비나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그 스탑 플레이 앤 포즈 해 가시면서 따라해 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알테라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이거 알테라 좀 뭔가 써보고 싶은데 뭐 먼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 예, 많으실 겁니다. 자, 가장 쉬우신 방법은 알테라 디바이스를 선택하시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무료 툴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노트, 그리고 지금 페이지에서 보시는 요런 그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강좌를 보시고, 물론 요거 여기에 있는 강좌들은 다 그 알테라 웹에 올라와 있는 것들입니다. 예. 기본 강좌에 이렇게 그 플로우 차트처럼 나는 어떤 부분을 더 어드밴스드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 강좌로 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니오스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많죠. 예. 그렇다고 큐시스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큐시스는 여기에 있죠. 예. 여기서는 니오스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예,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이클립스도 할 게 많고요. 예. 그래서 요런 타이밍 그 차트를 따라가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테라 고수가 될 수 있고 비디오의 마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웨비나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 더 좋은 강좌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